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박 선생님,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걷고 다시 웃게 됐습니다. 아유, 앞으로도 신장을 아끼며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작은 거품이 잔뜩 떠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몇 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나요? 변기를 물로 헹궜는데도 거품이 비누처럼 달라붙어 잘 안 없어지고 한 번 더 물을 내려야 했던 적은요? 요즘 들어 짜게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눈이 살짝 붓거나 양말 자국이 평소보다 오래 남는 느낌이 있나요?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다면 잠깐 멈춰서 들어보세요.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많은 한국인들이 50세 이후에 설마 나한텐 아니겠지라고 넘기는 신부전 콩팥 기능 저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떠 있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겨 잘 안 사라지네요. 최근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은 신장 손상의 징후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60% 이상은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전혀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다리 붓기나 피로감, 소변량 감소 같은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은 신장세포가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은 본래 기능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5년째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이런 환자들을 수백 명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 아직도 기억에 남는 63세 여성 박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어느 가을 아침, 얇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피곤해 보였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네요. 처음에는 비누 거품인 줄 알았는데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군요. 단백뇨나 신장 문제 가능성이 있어요. 검사해 봅시다.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생겨요. 처음엔 비누가 묻은 줄 알았는데 매일 그래요. 이상한 건 여러 번 물을 내려도 거품이 안 사라져요. 처음에 박지민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했고 마포공원 주변을 아침마다 산책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이 묵직하고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두세 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겼지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자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소변 속 알부민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즉, 단백질을 걸러내야 할 사구체의 여과막이 새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때 그녀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의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커피 필터와 같습니다. 오래 두면 찌꺼기가 막히고 압력이 높아져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청소하고 부담을 줄이면 충분히 다시 잘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매 식사에서 소금 양을 줄이세요. 특히 국물과 짠 김치는 피하세요. 매일 30분 정도 걷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하고 3개월마다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ACR 검사를 하세요. 밤새 풍 잤는데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충분히 잠을 자도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박지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걷는 건 쉬워요. 하지만 싱겁게 먹는 것, 명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ACR 수치는 절반으로 줄었고 EGFR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부기도 사라지고 소변의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진 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제 몸이 제가 한 노력에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비싼 약이 아니라 이해하고 꾸준히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의학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병원 검사가 없어도 단 3일 만에 집에서 신장 손상의 위험 신호를 쉽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방법을요. 떼고
뜨거운 물로 닦고 나면 자꾸 피부가 가려워져요. 피부가 가렵나요? 특히 밤에 심해지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에 더 심해지나요? 이번 부분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기는 신장이 살려달라는 신호 3가지. 눈으로만 봐도 구분할 수 있는 무해한 소변 거품과 단백뇨를 알리는 위험한 거품의 차이. 3일간 아침마다 집에서 스스로 확인해 병원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 물 마시는 법, 짠맛 조절, 국물과 김치 선택법, 진통제 사용 시 주의점까지.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체득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당신이나 가족이 거품 좀 있다고 뭐 어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번엔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매일 아침 변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단 3일 만에 신장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허리가 한쪽만 묵직하게 아프네요. 허리나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특히 한쪽이 더 뚜렷하게 불편한 적 있나요? 다음날 아침, 사촌 이서준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우야, 내 말대로 해봤는데 거품이 아직도 남아. 꽤 오래 가더라. 그는 55세의 직장인으로 식사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하지만 야근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합정역 근처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 그는 내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새 아침 동안 직접 찍은 사진을 들고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의사님, 이거 봐요. 자세히 보라 해서 10분 동안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도 안 사라지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작은 거품들이 고르게, 하얗고 미세하게, 변기 가장자리를 따라 원형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수백 번 봐온 바로 그 유형의 거품이었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확인은 꼭 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 새벽 2시인데 걔 화장실에 가야겠네 걔. 모든 거품이 병은 아닙니다. 밤 2, 3시 이후에 자주 소변이 마렵나요? 그건 신장이 보내는 또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이 세게 쏟아져 변기 벽을 치며 큰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수십 초 안에 금세 사라진다면 그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작고 미세하고 2, 3분 이상 오래 남으며 매일 아침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올 때 생기는 현상으로 마치 흰자를 거품기로 저었을 때처럼 작고 질긴 거품이 형성됩니다. 나는 이서준 형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늘 알려주는 3일 아침 관찰법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1일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말고 10분간 그대로 관찰하세요. 2일차 전날 밤엔 짠 음식과 술을 피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관찰하세요. 3일차 하루 동안 물은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전엔 과음하지 말고 3번의 모습을 비교하세요. 만약 3날 모두 작고 끈끈한 거품이 오래 남고 세제 사용도 없었다면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A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검사야말로 신장 손상을 조기에 찾아내는 황금 열쇠입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공복으로 가야 하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침 첫 소변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몸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릴 땐 어머니가 거품은 짜게 먹어서 그래라고 하셨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짠 음식은 사구체 압력을 높여 여과막을 약하게 만들고 단백질이 새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유를 알면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린 함께 그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점심엔 회사 구내식당의 김치찌개, 저녁엔 라면이나 볶음밥.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국에 밥 말아 먹지 마세요. 국 한 그릇엔 나트륨이 1, 0지 이상 있습니다. 건더기만 먹으면 거의 40%를 줄일 수 있어요. 그는 그건 쉽겠네요 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덧붙였죠. 신장은 부드러움을 좋아합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줄여가며 혀가 적응하도록 두면 됩니다. 돌아가기 전 나는 한 가지 더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에 혈압을 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전에도 다시 한번요.
만약 두 수치가 20mmH 이상 차이 나면 밤 동안 혈압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장을 가장 지치게 합니다. 그는 마치 학생처럼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오후, 진료가 잠시 뜸해진 시간, 나는 혼자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심장은 두려워하고 뇌는 조심하지만 신장은 늘 조용히 참고 일한다는 것을.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도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다가 정말 한계에 다다라야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3일 뒤 이서준 형이 다시 왔습니다. 검사 결과 ACR 수치는 조금 높았지만 크레아티닌과 EGFR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이건 신장 질환의 첫 관문 단계입니다. 나는 세 가지 색으로 구분된 간단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파랑 정상, 노랑 초기 경고, 지금 상태, 빨강 만성 신장병 단계. 나는 노란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조금만 짜게 먹고 일찍 자고 하루 30분씩 걷고 진통제는 함부로 먹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체크만 해도 신장은 수십 년간 건강하게 버팁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몇 년 뒤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땐 EGFR이 떨어지고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오르고 피로가 쌓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만약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이 현재고 현재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문을 나서며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변기 사진은 덜 찍고 대신 많이 걸을게요.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그런 한마디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그날 저녁 손을 씻으며 나는 소용돌이치는 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건강도 물과 같습니다. 맑을 땐 존재를 잊고 탁해져야 비로소 찾게 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관찰할 줄 안다면 그 맑음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에 10분이 당신의 두 콩팥을 지켜주는 무료 건강검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가 끝난 뒤 나는 이서준 형에게 이번엔 단지 식사 이야기만 하자며 일주일 뒤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사실 신장의 초기 손상은 대부분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농담하곤 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건 의사가 아니라 숟가락이에요. 그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습니다. 작은 노트를 들고 왔는데 아침엔 뭘 먹었는지, 회사 점심 메뉴, 저녁엔 아내와 함께 먹은 음식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죠. 거의 요리 수업 수준이네요. 그리고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김치찌개 한 그릇, 이게 제일 달콤한 범인이에요.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치가 나빠요? 어릴 때부터 소화 잘 되라고 먹으라 하던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소금이 적고 적당히 익은 김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판 김치는 대부분 백기당 나트륨이 200mg나 들어있어요. 몇 끼니에 작은 접시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다 과다 복용이네요. 나는 김치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을 알려줬죠. 1주차, 먹기 전에 생수로 한번 헹구기. 2주차, 김치의 절반을 데친 채소나 소스 없는 샐러드로 대체. 3주차, 집에서 직접 담그되. 소금은 예전에 2, 3만 사용.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신장은 인내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물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하루 3리터씩 억지로 마신다고 했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신장은 집의 정수기와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다 결국 닳게 되죠. 건강한 사람은 체중 1kg당 약 30ml면 충분합니다. 형의 체중이라면 하루 약 2리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고 밤에는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 그는 적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물이 제일 좋아요? 따뜻한 물. 이온수나 알칼리수는 필요 없어요. 진한 차로 물을 대신하지 말고 추운 날엔 마시기 전에 살짝 데워 마시면 좋습니다. 나는 예전에 치료했던 최미정 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습관으로 회복했죠. 매일 아침 200ml의 따뜻한 물 한 컵, 차갑지 않고 소금도 넣지 않은 순한 물.
그 습관이 혈액순환과 신장에 부드러운 시동을 걸어주었습니다. 단백질 얘기로 넘어가자 이서준 형은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볍게 헬스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할까 걱정된다고 했죠. 나는 설명했습니다. 근육에는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보통 사람은 1kg당 0.8 신장 위험이 있는 분은 0.6, 0.8기면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대신 좋은 단백질을 고르세요. 생선, 달걀, 콩, 두부, 지방 많은 붉은 고기는 줄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줬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1개, 현미 반 공기, 데친 채소. 점심, 고등어 구이, 싱겁게 끓인 채소국. 저녁, 두부볶음, 소량의 밥, 당도 낮은 과일.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중 70%만 지켜도 신장은 감사할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장을 키우는 것도 장기 전략이네요. 맞아요. 나는 답했습니다. 신장은 즉흥적인 걸 싫어하죠. 리듬과 꾸준함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작은 종이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어제보다 싱겁게 먹기, 어제보다 오래 걷기,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자기. 이 세 가지를 3달만 유지해 보세요. 몸이 먼저 보답할 겁니다. 그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데 어렵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해내면 몸이 2배로 돌려줍니다. 그가 진료실을 나설 때 창밖은 이미 호박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나온 수백 명의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던 사람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 신장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을 조금 덜고, 물을 알맞게 마시고, 일찍 자고, 매일 걷는 것. 그 단순한 습관들이 당신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3달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아직 차가운 3월 어느 아침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이서준 형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반으로 접힌 검사지를 내밀었죠. 한눈에 봐도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ACR 수치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고 EGFR은 안정적,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봐요. 진짜 3달 만에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점심시간엔 국을 밥에 말지 않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군 뒤 먹으며 저녁엔 아내와 함께 한강을 15분씩 걷는다고. 노력이라기보다 그냥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기쁨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걷기, 김치, 헹구기, 물 2리터 나누어 마시기, 밤 11시 전 취침. 평범해 보이지만 이 4가지가 바로 건강한 신장의 기초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신장은 몸에서 가장 말이 없는 장기예요. 아프다고 외치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아요. 다만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낼 뿐이죠. 거품, 가벼운 부기, 이유 없는 피로.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신장은 조용히 수십 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심장, 뇌만 무서워했는데 이제 보니 신장이야말로 제일 묵묵한 일꾼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명의 환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옥선 70세 어르신. 다리 부기와 불면으로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늘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던 습관 때문에 경미한 신장 손상 진단을 받으셨죠. 그 후 국을 따로 떠먹고 소금 대신 마늘, 파식초로 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부기가 사라졌고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싱겁게 먹으니 사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며 나는 늘 느낍니다. 지식은 전달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환자에게 신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아침마다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범한 변기 속 물. 사실 그건 몸속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거품, 색깔, 양 그 모든 게 당신의 신장을 말해줍니다. 나는 이서준 형에게 또 한 장의 메모를 건넸습니다. 다음 3개월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짠 음식 줄이고 체중 유지하기, 아침 저녁 혈압을 재서 차이 기록하기 3개월 뒤. ACR 재검사 피로, 부기, 거품이 다시 생기면 즉시 진료그는 메모를 접어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변기를 봐도 걱정 안 돼요.
그냥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는 신호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가 나가고 나서 창밖을 보니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한강 위에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일은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아니다.